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그 처장 추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30일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가동이 됐는데요. 그 위원이 7명이죠. 당연직으로는 추미애 법무장관, 그 다음에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이환희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세 사람은 그 기관이 당연직이니까 그렇게 됐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두 사람, 그러니까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하고 박경준 변호사, 이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임정혁, 이헌 두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장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이제 추천이 위촉이 끝난 후에 공명지조 이런 이제 성어를 들어가면서 서로 협조해서 잘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같은 운명의 새다. 무슨 새가 머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저절로 죽게 되니까 목숨 공동체다 이 말이지. 근데 이 후보 추천위원회,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슨 공명지조입니까? 야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 안에서 여당이나 정부의 독주를 차단하라는 그런 거죠. 야당이 누구를 추천해서 그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이유는 여당이나 정부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저 비토권의 의의죠. 그러니까 공명지조 이런 좀 그 억지스러운 그런 당부는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가동은 하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저러다 보면 지금 임정혁 의원 두 이제 위원이 앞으로 계속 귀토를 놓으면서 처장 임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 개정안 이미 준비해두고 있어. 40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면 법을 고쳐서 4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법을 바꿀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입법농단이고 입법 전행이죠. 근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이겁니다.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쳤다 바꿨다 말이죠. 새로 만들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걸 국민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공수처까지 출범했죠. 거기다 내년 되면 이제 이 수사권도 대부분 수사권이 모두 경찰에 넘어가죠. 검찰은 뭐 경제라든지 부패라든지 뭐 선거라든지 공직자라든지 또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거 전부 6가지.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말이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그거는 우리 담당이야, 뭐 경찰이 우리 담당이 이러면 사실은 뭐 남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검찰은 앞으로 기소 전담 기관, 이걸로 이제 지위가, 위상이 추락할 그런 뭐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날이면 날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근데 너 검찰 개혁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만큼 힘을 뺐으면 됐지. 그런데도 왜 검찰 개혁을 자꾸 주장하고 있겠느냐? 뭐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죠. 기소권 그것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기소권을 기소권 전체를 뺐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물론 이제 판사라든지 사법부 전체하고 그 다음에 검찰 전체, 그 검사들, 저쪽에 판사 이상 말이죠. 이 전체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습니다. 또 경무관 이상 그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 기소권은, 그 기소권까지도 공수처가 갖는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 기소권, 이것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니까 더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일 수가 있죠. 철저히 힘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순치시켜가지고 대통령과 법무장관 아래 줄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대통령도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그러자면 검찰이 말이죠. 순치될 필요가 있죠. 정권에 협조적일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를 버티고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주 매어인 눈으로 지켜보다가 탁탁 집어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윤석열 총장 밀어내고 검찰 전부 순치시켜서 우리 밑에 줄 세우고 이걸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요.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개인적인 공명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죠. 서울시장을 전에 많이 노렸는데 이제는 서울시장 좀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나라고 대선에 바로 직행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확고한 확실한 신임만 받게 된다면 바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입맛에 맞춰주겠다. 검찰개혁 이것을 내가 완수해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힘 빼기를 왜 저렇게 집요하게 추구해왔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생각일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당시에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도 어쩌면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 이러는데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뭐 검찰 간부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일선 검사들이 이거 해도 너무한다는 거지. 당신들 도대체 검찰개혁 원칙이 뭐냐, 철학이 뭐냐, 그 기조가 뭐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실패한 거다. 그 이환우 제주지검의 검사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29일 2+에 대고 그런 뜻의 글을 올렸습니다. 2+라는 것은 검찰 내부 소통망이죠. 거기다 올렸더니 잽싸게 이걸 말이죠.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걸 갖다 링크 걸어가지고는 거기다가 이환우는 어떤 검사? 이런 식으로 캡처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에 뭐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걸 보고 잽싸게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뭐 하냐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니 개혁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 장관이 말이죠. 윤석열 총장하고 싸운 것만 해도 그것도 부족한지 이제는 일선 검찰들 붙잡고 싸운 겁니다. 일선 검사들 예? 장관이 거기다 대고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너 알았어. 너 지금 나한테 대들은 거지? 어? 너 바로 네가 개혁의 제1호야. 개혁 대상. 이런 식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명색이 장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폭력적이잖아요. 언어로. 이게 언어 폭력이지. 그러니까 최재만 그 검사라고 예? 이 사람이 춘천지검 검사인데 전에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랍니다. 그 천정배 장관이 왜 유명하냐? 당시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으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거든요. 그랬던 천 장관의 사위조차도 지금 추 장관이 하는 걸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래서 거기다 올렸습니다. 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환우 검사가 말한 것하고 검찰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무슨 답이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럼 나도 커밍아웃 한다. 이렇게 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이어서 검사들이 줄줄이 지금 커밍아웃, 나도 커밍아웃 이래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자기 글 써놓고 옆에다가 뭐 번호를 붙인다네요. 근데 그게 29일날 시작됐던 것이 30일날 오전 11시 현재 135명. 지금이 엄청 또 더 늘었을 수 있죠. 이렇습니다. 검찰 간부들이 그랬다면 이러고 있다면 저 사람들 기득권 안 놓치려고 개혁에 반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거 아니에요. 일선 검사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성이 검찰개혁의 순수성이 부인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아직은 말이죠. 이 용기가 있고 아주 기백이 있고 또 순수성이 있고 이런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한다 이럴 때는 추 장관 내 검찰개혁이라는 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될 텐데 그거 아닙니다. 두고 봐. 당신 개혁이야? 이런 거죠.
옛날에요, 망진자 호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옛날 진나라 진시황제 때 누가 그랬답니다. 아주 뭐 참 잘 아는 사람이, 진나라를 망칠 사람은 진나라는 호가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난 뒤에 진시황이 가면 호가 망쳐? 호나라 호자 오랑캐 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오랑캐들이 흉노가 쳐들어올 테니까 그 전부 장성을 더 보강해 이래가지고 장성을 쳐가지고 그거 막혔다고 이랬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막내 아들 이름이 호해였어요. 그 호해가, 그 어리석은 호해가 결국 2세 황제인데 이 진나라를 망쳐먹은 거예요. 문 대통령, 검찰이 자기를 그렇게 욱죄하고 말이죠. 자기를 감시하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무슨 잘못을 이런 것을 흠집을 파내가지고 자기를 망쳐먹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죠. 검찰이 그럴 것인지. 근데 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중에 지나면 아마 그 망문자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망쳐먹은 게 아니라 추미애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을 망쳐먹었다, 이렇게 나중에 기억되지 않을까. 그 문 대통령이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사람을, 저렇게 무리하는 사람을, 문 대통령의 뜻이라 해서 계속 무리를 저지르는 국민들은 문 대통령 해도 너무하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 못하면 자기들도 손해지. 그 다음에 야권은요, 이때가 기회라는 걸 알아야죠.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세요. 뭐든지 무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독주하고 말이죠. 안하무인이죠. 이럴 때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으고 전략을 개발해내고 해가지고 내년 재보선 때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거는 야권이 챙기고, 내후년 대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정권 재창출을 차단하고 정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서로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합심하는데 국민의 힘만이 되는 것 아니고 그 외에 많은 야당들, 그 다음에 야권의 그 정치 세력들, 그리고 우파 국민들, 또 중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확연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실용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민들, 그 다음에 좌든 우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문제라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정당들이나 이 정치가 거기에 그걸 위해서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중도파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내가지고 전체 야권이 같이 단합하면 정권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야당 사람들이, 야권의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건 어리석음이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뭘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